그리고 사실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입법 조항을 요리조리 회피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고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,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인지 모호해요.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악용해서 소송하는 거를 방어하는. 임차인분이 커피숍을 하다가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, 임대인분이 임대차 종료가 됐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명도소송을 하셨고, 그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다음에 그 커피숍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임차를 주고 뭐 커피숍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거예요. 이제 건물에서 나가게 된 임차인분이 그럼 그 자녀들한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, 그 권리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질문이 오셨어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가 규정이 이제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라고 해서 2015년도인가 이제 신설된 규정인데, 이 규정에 대해서 처음에 제정될 때부터 의견이 분분했고 뭐 우려도 많았던 조항인데, 요거 관련된 사안이라서 할 말도 좀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2015년에 신설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를 보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을 해놓고, 임대인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뭐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법조항이 만들어졌는데, 뭐 그런 거 예전부터 임대인의 횡포로 인해서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가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규정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조항을 2015년에 처음 봤을 때 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, 이거가 악용될 우려도 많고 좀 법조항이 좀 허술하다, 해석의 여지도 많고, 이런 조항을 통해서 과연 뭐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, 이런 의문점이 많았는데, 실제로 이 법이 입법되고 나서 뭐 임대인 분들이 이것 때문에 뭐 압박을 받는다는 데에서는 뭐 그 취지가 어느 정도 공감되는데, 이 법 조항에 임차인이 자기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와서 우리끼리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했다라고 임대인한테 알려주면, 임대인은 그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라는 거예요, 법의 취지는. 그래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거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. 규정에 항상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. 그러면 한마디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오지 않았을 때는 굳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된다,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사안이 딱 그 사안이죠. 그러니까 이 전 임차인은 그냥 나간 거고,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거를 임대인이 방해한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, 법조문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. 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1, 2심에서는 그 법 규정대로 그대로 해석해보면 뭐 신규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주선해 온 게 아니니까 뭐 임대인이 그거 권리금을 못 받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, 1, 2심 이렇게 봤는데, 대법원이 판결을 다르게 내렸는데,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임차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, 이거는 너는 신규 임차인 모집해오지 마라라고 뭐 확정적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, 이거는 사실상 뭐 거절한 거니까 권리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해줘라, 이런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법원의 뭐 판결에 따르면 이분은 그 자녀들로부터 받았어야 되는 권리금을 못 받은 거니까,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임대인한테 내 권리금을 내놔라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뭐 본인 권리금을 찾으실 수 있겠죠. 그래서 판결은 그렇게 나서 이분은 어쨌든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건 맞는데, 제가 임대인이라면 저는 이제 이 법조항에 따라서 내가 내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. 신규 임차인을 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을 해왔는데 그거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분과 계약을 해서 둘 사이에서 권리금을 주고받게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
아니 내가 왜 뭐하러 손해배상을 해주나? 그러면 너가 그런 신규 임차인을 새로 데리고 와라. 그래서 너네 둘이 권리금 주고받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. 나는 내 자녀들한테 임대차 뒀던 거 그냥 해지하겠다. 너가 데리고 와라. 그렇게 하면은 뭐 사실 손해 준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줄 필요도 없고, 임차인은 뭐 이걸 통해서 뭐 그러면 신규 임차인 권리금 상당액을 준다는 신규 임차인을 모집해오지 않으면 결국 또 못 받게 되는 폐단이 있거든요. 그래서 권리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약간 독특한 문화로 알고 있는데, 그거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규정 자체가 이렇게 치밀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뭐 이 사안에 대해서 판결은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, 이거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은 엄청 또 많아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적정히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의문이 들고, 이 조항이 그리고 사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맞는데 임대인의 권리도 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처음 이 법이 입법됐을 때도 느꼈고,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, 실제로 저는 그거를 악용한 임차인들이 악용해서 소송하는 거를 방어하는 소송도 여러 번 해봤어요. 그러면 이렇게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입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,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고, 임대인한테는 또 너무 과도하게 임대인 권리를 좀 침해하는 여지가 있고 하는 이 입법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법 조항이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예전부터 되게 느껴왔거든요. 저는 법 조문을 수없이 많이 봐온 변호사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할 정도로 법 조문이 되게 모호해요. 이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, 좀 다시 한번 이게 좀 제대로 개정이 돼서 임차인분들이 억울하게 권리금을 회수를 못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, 이걸 또 악용하는 소송도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, 이 법조항을 요리조리 회피해서 뭐 임대인이 뭐 임차인의 권익을 훼손하는 일도 없게끔 법조문이 좀 명확하게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.